안녕하세요. 다빈치 꿈찾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중앙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카운슬러인 경제학부 강수민, 영화학과 김정훈입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저희 중앙대학교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난주까지 내리던 비가 그친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소개에 앞서서 혹시 다빈치 전형이라고 아세요? 아, 당연하죠. 바로 저희가 중앙대학교에 합격한 전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중 하나인 다빈치 인재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입학사정관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받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희가 이렇게 다빈치 꿈찾기 사회를 보고 있는 지금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맞아요, 수민 씨. 제가 면접 봤을 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입학사정관님께 드렸던 말이 떠오르네요. 그게 뭔데요? 중앙대학교에 합격해서 제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네. 그 열정 아직도 가지고 계시죠? 네, 물론이죠. 입학사정관 제도로 합격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중앙대학교 입학 홍보대사와 대학교 입학사정관제 학생연합의 대표로 고등학생들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정훈 씨는 학점까지 좋잖아요. 완벽하네요. 네. 네, 수민 씨도 똑같죠? 아, 네, 저도 마찬가지로 다빈치로 들어와서 공부와 또 교내 활동 모두 열심히 하면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곳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1부 전체 행사와 오후 법학관 각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2부 전공별 행사로 나뉩니다. 입학처장님께서 중앙대학교 및 입학전형 소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정민 선입 입학사정관님께서 오늘 행사와 관련된 몇 가지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부가 끝나면 점심 식사가 제공되며 1시부터는 본인이 선정한 전공 강의실에 직접 찾아가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3번의 강의와 상담이 끝나면 4시부터 각 전공 강의실에서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 자리에서 고3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입학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중앙대학교 다빈치 꿈찾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1부 순서는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중앙대학교 이산호 입학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연과학대학 이강호 학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생명과학대학 이찬 학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적식자간호대학 권혜진 학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이제 이찬 학장님께서 환영사가 있으셔서 잠시 앞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답 한번 크게 해줘봐요. 안녕하세요. 자, 중앙대학교 다빈치 꿈찾기 전공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오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생명공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식품공학부 이찬 교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중앙대학교 입학하시길 바라죠? 네. 여러분들 똘똘한 모습 보니까 전부 합격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오늘 행사가 가슴에 묻혀와서 닿는데 제가 잠시 입학사정관을 맡아서 좋은 학생들을 직접 선발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까 사회자분들처럼 다빈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특히 우수하다는 것을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입학전형, 특히 다빈치 전형은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대학, 공과대학, 그리고 적십자간호대학을 포함한 모든 전공 분야에서 그 분야의 특출한 인재를 다양한 우리가 방법으로 다빈치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앞에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활용하시길 바라고 많은 정보를 얻으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산호 입학처장님을 모시고 중앙대학교의 미래 비전과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이산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박수 잘 치시고. 여러분들 주로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이죠, 그렇죠? 네. 대답 안 해요? 네. 뭐 중요한 얘기 하지 말고 대충 뭉개다 내려갈까요? 고1 손 들어보세요. 5만 원 그렇죠? 고2 손 들어보세요. 5통은 알겠죠? 고3 손 들어보세요. 아, 적죠. 고3은 대부분 공부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정보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앙대학에 잘 오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포함해서 향후에 대한민국의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또한 그거에 맞춰서 중앙대학교 전형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중앙대학교가 사실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찍 오신 학생들은 아마 중앙대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보셨을 텐데요. 두 번의 개교라고 하는 것은 중앙대학이 1918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가 되던 해, 즉 개교 90주년이 되던 해죠. 저희들이 이제 90년은 나름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향후 100년을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결론은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글로벌 기업 두산을 재단으로 영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 정도죠. 두산에서 중앙대학교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6년 동안 중앙대학교는 어쨌든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일종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엄청난 변화가 그 6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과 절반을 통폐합했다. 그래서 77개에 되는 학문자리를 40개로 줄였고 단과대학도 18개에서 10개로 줄였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단행한 것은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나름의 유연성을 갖추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통칭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즉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러한 인재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와 일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산업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칭 지식기반 사회라고 불러도 좋겠고요. 어쨌든 그러한 사회에 있어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다양한 지식을 어떻게 통섭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략 몇 살이죠? 학생 몇 살이에요? 몇 살? 여학생이 저렇게 뭐 쉽게 나이를 막 얘기하면 안 되지만 대부분 뭐 고1, 2, 3이기 때문에 18, 17, 19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학생은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81년을 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80년을 더 산다면 지금부터 향후 5년 동안의 여러분들의 활동이 나머지 75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엄중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더운 날씨에도 중앙대학까지 오신 것을 보면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80년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새로운 언어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가 이제 컴퓨터 언어를 여러분들은 다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고
중앙대학은 올해에도 새로운 2개의 학문 단위를 창설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즉 미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학문 단위를 중앙대학은 이제 유연성을 갖췄기 때문에 매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 단위 구조 조정을 이미 단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학문 단위들을 신설했고 올해는 소프트웨어 전공과 산업보안학과를 새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이미 2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바로 본분교를 통합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안성에 캠퍼스가 있고 서울 흑석동에 캠퍼스가 있습니다만은 둘이 본분교 통합을 해서 서울로 일부 학과가 이전을 완료를 했고 자유롭게 양 캠퍼스를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어보자. 중앙대학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정말로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향후에 80년을 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를테면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언어를 아셔야 하는 것이고 이제 지혜를 배우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정말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보자. 학생들 역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대학은 입학은 곧 졸업이다라는 등식이 지금까지 성립해 왔습니다. 중앙대학에서는 향후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앙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놀면 졸업을 할 수도 없다. 지금 남학생들 많이 와 계신데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1학년 때 뭐예요? 술을 마시죠. 그렇죠? 친구들하고 놀러를 다니죠. 그렇죠? 1년을 마치면 가슴에 영광의 배지가 붙어요. 학사 경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배지를 가슴에 달고 군대에 씩씩하게 들어가죠. 문제는 곧 2년 후에 제대를 한다는 겁니다. 제대하고 복학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학년 때 놀았기 때문에 나머지 죽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중앙대학에서는 학점을 아주 짜게 주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 200개 4년제 대학 중에서 졸업생의 평점 평균이 중앙대학교가 174위입니다. 우리보다 더 안 좋은 데는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들이 몇 개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대신 학생들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두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두산과 산학연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난 6년 동안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완전히 다 바꾸어 놓았죠. 여러분께서 후문으로 들어오신 학생들은 자세히 못 보셨을 것이고 정문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그 변화한 모습을 보셨을 텐데 6, 7년 전과 비교해서는 그야말로 성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완벽하게 캠퍼스가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고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남학생들 축구 좋아하죠? 그렇죠? 월드컵에서 비록 16강은 못 갔지만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남학생들 축구 좋아해요. 중앙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취미를 축구에서 농구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운동장에 35,000평에 이르는 대규모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공차로 대학 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굳이 공을 차고 싶으면 한강변에 가서 차시면 된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 건물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축구를 할 수 없다. 그 이후에는 옥상에 조그맣게 축구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농구로 취미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모습을 그 전과 비교해서 잠깐만 보시죠.
짧게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이고 그래서 짧게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요. 그러한 노력 덕분으로 각종 평가에서 중앙대학교의 지표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들에서도 중앙대학교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이러한 영역에서 나름 중앙대학교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외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학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되겠고요. 공대 아름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죠? 7, 8년 전에 그러한 광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에 정말로 김아름 양이 입학을 했죠. 11년도에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요. 융합공학부에 입학을 했고 1학년 때부터 적과의 특성이 이제 학부 연구생으로 교수님들과 함께 실험실에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고 최근에 이런 업적을 냈고 대단한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장학금 총액이 현재 4학년 1학기를 마쳤는데 2,7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반값 등록금 이슈가 있죠, 그렇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대학 등록금 별로 관심 없죠. 별로 비싸지 않아요. 합격만 한다면 이런 마음 자세인데 일단 합격증을 받고 보면 왜 그렇게 비싸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반값 등록금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중앙대학교에서 이미 반값 등록금은 실현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앙대학의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는 경제적인 문제로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이건 뭐냐면 저도 보면 2009 10학번부터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졌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졸업하는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웃풋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PA에서 117명이 1차에서 합격을 했고요. 얼마 전에 행정고시 1차에서는 108명이 합격을 했고요. 바로 그러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다양한 이런 반을 운영을 해서 즉 제도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입학을 하신다면 바로 저러한 연구반에 들어서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바로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올해 정부에서 시행한 4개의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에서 전부 다 우리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짧게 중앙대학의 활동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느끼시기엔 크게 자랑한 것 같지는 안 보이시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자랑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했는데 느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은 오후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중앙대로 가는 길을 소개합니다. 이건 입학에 관련된 문제예요. 혹시 이거 보고 지하철 몇 번, 시내버스 몇 번 이걸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올해가 대학 입학에 있어서 전형 간소화가 시작된 원년입니다. 또 한편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원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대개 대입전형 간소화를 보면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죠? 고1, 고2, 고3 대부분 다 고3이야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고1, 2도 신경을 쓰셔야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무엇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약해보면 이렇게 7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뭐냐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와 논술, 그다음에 실기 위주로 선발을 해라. 정시에서는 수능과 실기 위주로 선발을 해라. 대한민국에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이 3,600가지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화, 간소화를 실현해야 한다.
중앙대학교도 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600가지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마다 10개 정도의 전형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대학이 360개 이상이 됩니다. 곱하기 하면 단순 계산으로 3,600가지 전형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대학 수는 줄지 않았고 전형을 6개로 줄였다 하면 역시 1,800개 이상의 전형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30분만 시간 내서 대입 전형을 공부해보면 대략 10가지 정도의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생부를 30% 반영하는지 40%, 50%, 60%, 70%를 낱낱이 다른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몇 프로를 반영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대한민국에 대학 가는 방법은 10가지 정도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을 하시면 대학을 가는데 좀 더 편안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향후에 대입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입학사정관제가 폐지될까요? 어느 순간에 폐지한다라는 흉흉한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나 결국엔 폐지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학생부 종합으로 명칭은 변경될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발 인원이나 비중은 확대될 것이다. 또 하나는 VIP가 말했죠. 여러분들의 꿈과 끼를 반영할 수 있는 전형을 만들어라. 그런데 여러분들의 꿈과 끼를 수능으로 반영합니까? 할 수 없죠. 논술 시험으로 해봐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국엔 학생부 전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정부가 앞으로도 3년 반 정도가 더 남았죠. 그렇죠? 최소한 향후 3, 4년 후까지는 학생부 전형은 비중도 확대될 것이고 인원도 확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난 이걸로 갈 거야 라고 섣불리 결정을 하시면 대입 전형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60, 70%를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전형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혹은 불리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하나의 전형에 매달지 말고 두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냉정하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내가 대입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가?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내가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를 생각하셔야 되겠고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가 무엇인가를 결정하셔야 되겠고 그러한 학문 단위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두세 개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대략 10개 이하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거를 메모를 해 놓으시고 차분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논술이 폐지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폐지되지 않을 겁니다. 즉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대학별 고사를 축소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축소가 되겠지만 결코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학마다 수시에서 65%에서 70%를 선발한다면 학생부 전형 하나로 60%, 70%를 선발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전형 하나를 유지할 것이다. 그것이 아마 저는 논술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와 논술 추측으로 수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논술은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논술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기자 전형은 폐지가 됩니다. 중앙대학은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16학년도부터 특기생을 더 이상 선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포함한 제2배 국어와 과학, 수학 특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대학별 고사를 가능하면 보지 말아라 라는 것인데 그런 정부 정책에 저희들이 따르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정말 완화되나요? 수시에서 보면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전형이 있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뭐 별로 재미없나 봐요. 그렇죠? 관심을 가져보세요.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이를테면 논술이라든지 학생부 교과라든지 중앙대학의 예를 보면 그런 전형은 최저가 걸려있어요. 그런데 그 최저는 이제 더 이상 100분의 1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등급만을 사용하는데 그 등급도 완화됐다. 우선 선발이라고 하는 제도도 이미 폐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중앙대학의 경우에 보면 수능 최저가 아주 완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인문계열의 경우에 보면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만 충족시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이다. 이거는 왼손으로 답안지를 써도 쓸 수 있죠. 그렇죠? 시험을 보다가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써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뭐 저희들이 그냥 감으로 최저를 걸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 정시에서 지원자 총 지원자의 하위 30%에 해당되는 인원, 그러니까 정시가 저희들이 한 10대 1 정도 된다면 그래서 상당히 완화가 됐다. 그러나 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수능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시에서 70%, 정시에서 30% 정도를 선발하죠. 올해만 중앙대학은 수시 60, 정시 40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주요 대학마다 나 혼자서 홀로 전형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경쟁 대학에서 70%를 수시로 선발한다면 우리도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시에 우수 자원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시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정시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은 향후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대학 입학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여기서 시작하시면 되죠. 그렇죠?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나눠준 책자 중에 이런 책자가 있을 겁니다. 중앙대학교가 정말 착한 대학이다. 그래서 주요 전형이 될 수시에서 2개를 꼽는다면 학생부 총학과 논술 전형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2가지 전형에 대해서 중앙대학교는 이를테면 논술 가이드북은 85,000부를 인쇄해서 전국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은 25,000부 정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부족해서 좀 더 인쇄를 해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뭐 고시 공부하듯이 저 책자를 다 외워라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입시에 관심을 둔다면 대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시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걸 보시기 위해서는 이런 책자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착한 대학 중앙대학교가 여러분들의 입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오늘 전공 탐색이라는 영역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전형, 어떠한 제도를 입학 제도를 통해서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입시 얘기만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자로서 여러분들한테 그림이 예쁘죠, 그렇죠? 엄청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2개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한우물을 파야 한다. 한우물을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업사회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즉, 한 분야의 전문 지식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는, 더 이상 잘 살 수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즉, 스피노자가 한 말이에요.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스피노자가 한 말이긴 하지만 지금 시대에 아주 걸맞는, 즉 다양한 지식을 어떻게 지혜롭게 서로 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 분야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해도
지금은 여러분들은 좀 더 폭넓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탐구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넓게 깊게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넓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중앙대학교의 비전과 입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학 처장님의 알찬 소개가 여러분들이 중앙대학교에 입학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정민 선희 입학 사정관님께서 오늘 행사와 관련된 몇 가지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정민 선희 입학 사정관님을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 많이 받으셨죠? 저희 수시 모집 요강과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가이드북과 그리고 전공 책자 또 그리고 조그만 그 팜플렛이 있습니다. 리플렛이 거기에 이제 오늘 어떤 행사가 있는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그 신청하신 그 학과가 정확히 무엇이며 그 학과가 몇 호실에서 시작이 되는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행사가 끝나면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받아서 각 강의실에서 이제 드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303동 해당 강의실에서 전공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0분 쉬면서 그 1회차, 2회차, 3회차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생명공학과에서 한다면은 동일한 내용을 3번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과를 듣고 싶다고 해서 3번을 연속으로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른 과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화학과가 이제 심화형인데 이거는 1회차를 3번 연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3회를 연속으로 합니다. 좀 더 심화 있게 하는 것이고 이것도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3시간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전공을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또는 조교님들까지 그 자리에 모여서 4시 10분부터 5시 정도까지 1시간 동안 본인이 좀 더 깊은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입학 상담이라든지 성적 상담은 그분들이 사실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 전공과 관련돼서 학과에 관련돼서만 정확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가 4시 10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합니다. 이것은 전공 상담이 아니라 입학과 관련된 상담이죠. 특히 201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중앙대학교를 지원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사실은 오늘은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또 해봤더니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이제 상담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위주로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래도 궁금한 것이 생긴다. 지금 모집요강 등등을 봐주시면서 또 오늘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각 학과별로 질문지를 나눠드렸어요. 입학 상담을 할 수 있는 질문지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질문이다라고 판단되시면 성명과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답변을 꼭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입학 상담이 가능하고 나머지 1학년 3학년 학생은 모두 전공과 관련된 상담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공식적으로는 5시 정도에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상담을 들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참가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오늘
그 신청서 자체를 안 가져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다시 출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참가증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그 신청서를 각 학과별로 그 아크릴 통에다가 직접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력을 안 해오신 분은 504호 303동에 504호로 본부로 반드시 가셔가지고 거기서 미리 신청을 해서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반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질문이 있다, 뭔가 뭐 새로운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본부로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끝났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냈던 참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입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학처 홈페이지 가서 참가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8월 4일 11시부터 8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출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발급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행사라든지 좀 불만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참가 확인서를 반드시 그 강의실 들어가자마자 또는 나갈 때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행사장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문에서 바로 가깝게 여기 빨간 벽돌 건물 301동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시게 되면 여기 바로 왼쪽으로 나가시면 건물이 하나 더 있고 그 건물보다 더 큰 건물이 왼쪽에 301동이라고 보일 겁니다. 법학관 건물이고요. 거기에 딱 들어가시면 사실 거기가 6층이에요. 6층. 1층이 아니고 6층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학과를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뭐 만약에 908 이렇게 돼 있으면 9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셔야 되고 엘리베이터는 전층 운행합니다. 오늘은 전층 운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제 끝마치게 되면 조금의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도 잠깐 들여다보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그 504호로 가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두산과 저희는 KFC에서 네, 이상으로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물러날 시간이 되었네요. 아, 정말 아쉬워요. 네.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계신 고등학생 여러분,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의 설렘만 또 두려움 많으실 텐데요. 네, 마지막으로 입학사정관 제도로 먼저 합격한 선배로서 조언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불리우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스펙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봉사활동이든 어학 성적이든 좀 양적으로 승부하시려는 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다빈치 전형으로 합격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조건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진로에 맞춰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스토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준비된 스토리로 그 밑바탕을 깔으셔서 자기소개서라던가 면접 준비를 잘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을 2015년도 이후에 중앙대학교 캠퍼스에서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입시에 대한 상담이나 뭐 그런 쪽을 원하시면 중앙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페이스북도 있고 블로그도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남은 일정도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될 테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수미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고요. 남은 일정도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될 테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수미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